변호사라는 직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없으면 일단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제 목줄이 끊기겠죠. 이게 저한테는 가장 현실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 한신 변호사입니다. 일단 제가 형사사건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뭐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일단 혼자 가셔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가서 진술을 하실 경우에 간혹 가다 보면 내 생각이랑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A라고 대답을 하면 이건 사실상 범죄 혐의를 자백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이해를 잘못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보통 변호인이 있으면 컨트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하신 건데 이런 취지의 답변을 지금 하신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휴게 시간 동안에 논의하면서 이제 진술을 할 방향들을 이제 잡아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결국 이제 이 말하는 내용들은 다 조서에 남거든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재판의 증거로 사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사실 깨끗하게 잘 들어가야 이제 나중에 재판 받을 때도 부당하게 어떤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변호인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게 인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속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거든요.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보통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 있으면 그냥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애초에 그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조차 못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인신구속을 당했을 때 변호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현행 형사사법체계 하에서는 여러분들이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정을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만약에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법정에서 내가 범죄 혐의가 있다 없다를 다퉈야 될 상대방이 검사님이에요. 이분은 전문가고 나는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나는 맨손으로 저분은 무기 들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헌법에서 뭐 무기 대등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 전문가인 검사님과 혐의점에서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도 사실 법률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변호사가 없다면 혼자 싸우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형사재판에서 특히 이제 변호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변호인으로서의 변호사의 존재가 굉장히 크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느낌이 또 달라요. 어떤 느낌으로 다르냐면, 제가 이제 실제로 사건 하면서 상대방 분이 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대리인으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민사사건에서는 이 사실관계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정말로 많은 법리적인 쟁점들이 다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리적인 쟁점들을 결국 잘 정리해서 그거에 맞게 사실관계를 맞춰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이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은 상대방에게 주장을 요구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신 상태로 들어오시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지 않더라도 이제 서면 같은 걸 내시는데 그 서면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들은 거의 없고, 나 억울하다, 나 이 재판 억울하다, 내 얘기를 들어달라, 이런 얘기들만 막 가득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판사님이 이제 재판때 불러가지고 지금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본인 억울한 얘기부터 막 하세요. 나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한참 그 하소연을 하세요. 근데 이게 또 판사님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 사건이랑 관계없는 얘기니까 그만하세요 이렇게 못하는 게, 이러면 다 나중에 민원 넣는단 말이에요, 판사님들한테. 그러니까 또 어쨌든 들어주긴 들어줘야 되고, 이러면 재판이 직직 끌리고 늘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민사 같은 경우에는 금전 청구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늘어날수록 당사자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재판은 재판대로 끌리고 진행은 진행대로 안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특히나 또 민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변론주의라는 게 적용이 돼서 민사재판에서는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 하에서 운영이 됩니다. 애초에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주게 되는데 내가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걸 판단해주고 싶어도 판단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법관에게 이제 성명권이라는 권한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입증을 요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과도하게 행사했다간 상대방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뭐 패소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이 안 돼 있잖아요. 대리인으로 출석을 하셔야 돼요. 법정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돼 있다 이러면 변호사만 나가면 되거든요. 변호사만 나가면 되고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좀 크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사실 뭐 변호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런 건데 결국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약간 소개하는 이런 컨텐츠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상세하게 들을 기회가 또 없으셨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또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컨텐츠가 여러분들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는데 좀 나름대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는 이번 시간과 같이 매우 쓸데없고 그냥 듣기에만 신기하고 재밌는 컨텐츠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 한신 변호사였습니다.